여러분은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시나요? 바쁜 하루들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창문 너머 아름다운 달이 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달의 다양한 이야기의 조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하늘의 달빛을 따라 달과 인류에 스며든 달의 조각들을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달의 세계를 향해 함께 떠나보시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메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 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주네. 포개어지는 미래빛 라인.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갔어는 닿기를.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갔어는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존재는 바로 달입니다. 달은 인류가 처음으로 꿈꾸었던 우주의 목적지이자 지금도 과학과 상상력이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실제로 달에 간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달에 발을 디딘 사람들, 인공위성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달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폴로 11호는 단순한 탐사선을 넘어 냉전 시대의 기술 경쟁과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한 결과물이었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지배하는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인류는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아폴로 12호부터 17호까지 6번의 유인 착륙이 이어졌고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의 땅을 밟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암석을 채취하고 실험기기를 설치했으며 달의 지질구조와 기후 조건을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으며 물의 흔적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 물은 대부분 얼음 형태로 달의 극지방 깊은 그늘진 분화구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얼음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인류의 미래 달 탐사의 혁명적인 의미로서 남았습니다. 달에 간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는데요. 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훨씬 많이 달에 다녀온 존재가 바로 인공위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1959년 소련의 루나 1호는 인류가 개입한 발명품 중 최초로 달 근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더 발전된 발명품인 루나 2호는 달 표면에 충돌한 최초의 인공 물체가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루나 3호는 달의 뒷면을 처음으로 촬영했는데요. 인류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없던 달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서베이어 탐사선은 달에 부드럽게 착륙하여 표면의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또한 일본의 가고야, 중국의 창어, 인도의 찬드라얀 등이 차례로 달 궤도를 돌며 탐사를 이어갔다고 알려져 있죠. 이들 인공위성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달의 기후, 중력장, 지질, 그리고 극지방의 얼음 분포까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 들어서 달 탐사는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이제 달은 단순한 탐사 목표가 아닌 미래의 우주 거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26년 이후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장기적으로는 달 궤도 정거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에 설치될 달 궤도 정거장은 향후 화성 탐사의 전표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하고 있을까요?
달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헬륨3와 같은 희귀 자원이 존재하는데요. 이 물질은 핵융합 에너지의 핵심 원료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연구되고 있죠. 또한 달은 지구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달의 암석에는 40억 년 전 태양계 초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달의 지지를 분석하면 지구가 형성될 때의 충돌과 분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달 탐사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달의 환경 또한 연구 가치가 높은데요. 대기가 거의 없고 온도 변화가 심한 달은 우주 생명체 탐사와 우주 거주 기술의 실험 무대로 활용되고 있죠. 특히 달의 남극 지역은 물을 자급할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은 과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고대에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시와 예술 속에서는 언제나 그리움과 낭만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20세기 이후 달은 그 상상력을 넘어서 인간이 실제로 도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이었는데요. 달 착륙선의 발자국은 단순한 탐험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 발자국은 인간의 의지와 지성의 상징이자 과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였죠.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인류의 달 탐사는 기술의 승리이자 철학적 성찰의 계기였는데요. 닐 암스트롱의 "우리는 왜 저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달과 관련된 달과 인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오래도록 함께한 동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달 속에 담긴 오래된 이야기들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달한 이야기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달달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도연, 기술 박설이, 진행의 장수민이었습니다.